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풍제약 어제 글쎄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참 어렵죠. 예, 대응하신다라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음, 글쎄 제가 이제 좀 저도 어려워요. 이게 뭐가 어렵냐면 이게 그러니까 제 자신의 이제 뭐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고민 안 하고 그냥 계획대로 이렇게 딱딱딱 하는데 이게 제 자금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렇게 뭐 실력 있는 건 아니지만 또 혹시라도 제가 또 말씀드린 것대로 어떻게 이렇게 하시고 나서 괜히 또 좀 후회하시거나 또 오히려 좀 안 좋게 제가 또 해드린 거 아닌가 뭐 이런 별 생각을 다 하면서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 돈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지 뭐 이게 아닌데요. 그러면 영상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후에도. 그래서 어떤 뭐 판단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상승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전 부정적으로 봅니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까지도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시장을 이겨내는 종목이다. 신풍제약이 시장하고 상관없는 그런 강함이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누르는 힘이 워낙 강하다. 그러니까 누르는 힘이 강하면 시장이 밀었을 때,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더 빨리 빠질 수 있어요. 다른 종목, 자, 시장이 지금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종목은 아주 잘 올라갑니다. 근데 힘이 약한, 힘이 약한 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으로 비유하면 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든 뭐 어떤 뭐 기계가 있는데 좀 힘이 좀 부족한 기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반대의 어떤 뭐 이렇게 힘을 좀 작용한다라고 하면 이게 좀 쉽게 밀리죠. 근데 강한 힘이 좋은 기계가 있으면 좀 잘 버틴다든지 아니면 그 외부적인 힘을 이겨내고 가고자 하는 길로 가죠. 근데 지금 신풍제약은 아무래도 지금 상승에 대한 것보다는 좀 하락으로 가는 그러니까 상승으로 가야지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락으로 힘이 강해요. 이건 누가 봐도.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최대 주주에 대한 내용을 갖고서는 본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매도죠. 고민할 게 없이. 근데 최대 주주 때문에 무조건 빠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일 수도 있죠. 뭐 최대 주주가 왜 매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뭐 알 수도 있죠. 이거는 주가가 이렇게 돼서 빠지는 거다. 빠질 확률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꼭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의 힘이 중요한 거다. 네, 어떤 모습이 중요한 거다.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저는 중요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것, 그것도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다 말씀드린 거니까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이제 시초가에 그냥 바로 이제 현금화하는 전략 부분으로 현금화하는 전략이 어떨까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상황인데 그러면 그건 어제 얘기죠. 근데 오늘 추가로 빠지고 개인들은 계속 매수를 합니다. 그쵸? 개인들은 계속 매수를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시간외로 좀 더 빠졌다. 그리고 지금 미증시도 약간 좀 밀리고 있는 상황. 미증시가 뭐 안 좋다라고 해서 국내 증시가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 이따가 미증시, 그러니까 선물 지수가 좀 밀리는 거니까, 미증시가 열리고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지만, 또 주말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근데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그렇겠죠. 근데 이 신풍제약이 뭐, 가장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한꺼번에 이렇게 뭐 쭉 빠진다. 차라리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한꺼번에 빠지는 게 더 좋아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이다. 뭐 4만 원이다. 뭐 6만 원 초반대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빠진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빠질 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게 더 힘들어요. 그리고 더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차라리 빠질 때 한꺼번에 이게 쭉 빠지는 게 나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물량, 자, 예를 들어서 반등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한 번에 쭉 빠지는 게 낫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뭐 이게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반등이 나오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첫 번째죠, 첫 번째.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반등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만약에 빠진다, 어차피 빠진다라는 그 결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죠. 어떤 모양이 나올지는. 근데 빠질 거면 저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쭉 빠지는 게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또 뭐 글쎄요, 이게 지금 세력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가를 관리하는 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 예,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더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하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을 하고 나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반등이 나오는 모습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냐면, 반등이 나올 때 정말 강하게 슈팅이 나와서 어떻게 꼬리라든지 다시 눌리지 않는 강한, 예, 그렇게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윗꼬리에 달고 빠진다든지, 또 천천히 올라갔다가 저항받고 빠진다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도 걱정, 내려가도 걱정인 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은 올라가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억지로 힘들게 올리는 것보단 자리를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음봉이든 양봉이든 뭐가 나와도 상관없다. 일단은 횡보를 해주는 것이 가장 전 좋다. 그러니까 반등이 당연히 좋아요. 반등이 당연히 좋지만 횡보를 먼저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뭐 자세하게 또 뭐 이렇게 어떻게 이해시켜 드리는 건 어려워요. 예, 참 어렵긴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림을 그려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 누르는 건 당연히 안 좋죠. 예, 누르는 거는 가장 안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냥 행보를 해주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횡보할 때 보여 계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빠지려면 그냥 한꺼번에 확 빠지든지, 올라가려면 확 올라가든지,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서 보유를 하든지 아니면 손절을 치든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건, 저는 그냥 횡보라도 일단 해주는 것, 그러니까 횡보라도가 아니라 횡보를 해주는 게 가장 예,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의 흐름, 다음 주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사실 걱정이 좀 되긴 하지만, 일단 신풍제약에 대해서는 일단 횡보를 해주는 모양을 예, 좀 기대를 해 볼 필요는 예, 분명히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미리 어느 정도 좀 빠질 수 있다. 자, 이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볼게요. 자, 지금 이 과거에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위치가 있어요. 자, 쭉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이 자리인데, 어, 이렇게 주가 여기서 이렇게 빠졌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색칠을 해놓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 그 자리를 약간 이탈을 했지만 쿵 하고 밀고 어떻게 반등이 나왔어요. 이 자리를. 그러니까 이 밑꼬리를 보고 제가 설정한 게 아니라 이 빠졌을 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예, 제가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예, 이걸 보고 이렇게 그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쿵 하고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어디 여기를 지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위치. 자, 이 위치에 대한 가격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대략 64,000원이에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한번 그냥 쿵 그냥 하는 게 낫다. 근데 저 모습을 보고 지금 보여드린 그 위치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를 봤을 때도 예, 그러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 위치에 대해서 좀 벗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색칠을 지금 해볼게요. 자, 64,000원을 좀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새로운 자리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이 위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기술적 반등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여기가 지금 보면 자 볼게요. 몇 프로를 빠져야 이 자리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0%대예요. 그러면은 10%대를 미리 그냥 생각을 해주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10% 이후에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미리 생각을 했을 때 10%더 빠지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물량과 지금 현재의 손실률 이런 걸 비교해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 더 버틸 수 있을까? 지금도 마이너스가 큰데 뭐 10%뭐 빠져봐야 뭐 얼마나 더 빠지겠어?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난 지금 잡았다. 최근에 매수를 했는데 10%다. 이건 타격이 큰데 라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면 좀 주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자 정리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횡보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하게 눌렀다가 강하게 들어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자, 횡보하는 게 좋고 빠진다라고 하면 10에서 20%까지는 더 여유 있게 보셔야 된다. 예,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결정을 내린 게 이제 그런 내용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현금화 올라가도 뭐 저는 이제 일단 빠지는 쪽으로 물론 또 뭐 오늘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일단 저는 빠지는 쪽으로 생각을 했고 올라가더라도 예, 현금을 좀 해놓는 게 좀 편하다 이미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계속 빠진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6만 원대 초반과 그러니까 5만 원대 후반 뭐 이렇게까지도 예,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미리 대비하고 네, 현금을 확보하는 예, 그런 예, 전략.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뭐 시간 외에까지 합친다라고 하면 거의 7% 빠졌어요. 그럼 상당히 예,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시초에 그냥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 없고 시장이 밀린다라고 하면 현금화를 좀 하셨었던 게 어떨까? 예, 좀 그런 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금에 대해서 만약에 현금화를 하셨으면 이런 전략을 좀 미리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뜻에서 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횡보와 하락하는 거, 자 지금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미리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예, 그 현금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시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